대한민국.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 한반도에 있는 나라로서 BC 약 2300년에 건국된 것으로 알려진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은 BC 108년까지 존재하였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 및 남북국시대를 거쳐 중세에는 고려가 세워졌으며 이후 조선이 건립되어 근대까지 이어졌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의 일제강점기를 거쳐 제2차 세계대전 뒤 미국과 소련 군대의 한반도 분할 주둔으로 위도 38도를 기준으로 남북으로 나뉘었고 한반도 남쪽에 1948년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 1950년부터 한국전쟁이 일어나 1953년 이후 휴전 중이며 현재까지 분단 국가로 남아있다. (1) 개관. 대한민국은 한국 또는 남한으로 줄여 부른다. 남북으로 길게 뻗은 반도와 3,2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북쪽은 1953년 휴전협정 이후 만들어진 휴전선과 비무장지대를 경계로 북한을 접하고 동쪽과 남쪽은 동해와 남해를 넘어 일본에 면하며 서쪽에는 서해를 넘어 중국에 면한다. 중국, 일본 등과 함께 동아시아에 속하는 국가다. 행정구역은 1개 특별시, 1개의 특별자치시, 6개 광역시, 1개의 특별자치도, 8개 도로 이루어져 있다. 대한민국은 헌법상 한반도와 그 부속 영토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기에 휴전선 이북 지역에 대하여도 5개의 행정구역을 설치하였으나 1953년 휴전협정 체결 후 실효적인 행정력은 지니지 못하고 있다. 고조선 시대부터 한반도와 만주 일대에 여러 왕조가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였으나 고려시대 이후 왕조의 영토는 주로 한반도 내에 자리를 잡았다. 주변 국가들과 비교해 왕조들의 수명이 비교적 긴 특성을 보인다. 19세기 말부터 본격적인 근대화의 길을 걸었으나 20세기 초 일본의 식민지배에 이어 20세기 중반의 분단과 전쟁을 겪었다. 이후 1960년대부터 빠른 속도의 경제적 성장이 이루어졌고 1980년대부터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졌다. 2. 기원. (1) 국가. 한국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고고학적으로 볼 때 약 50만 년 전부터라고 하며 청동기 시대에 이르러서는 나라를 세웠다. 한국의 개국에 대한 이야기로는 단군 신화가 전해지고 있다. 단군 신화는 삼국유사 제왕운기 응제시주 세종실록 지리지 동국여지 승남 등에 소개되어 있으며 우리 민족의 전통과 문화의 정신적 근원이 되었고 오랫동안 우리 민족의 뿌리로 간주되었다. 또한 단군 왕검이 세운 조선은 이성계가 세운 조선과 구별하여 고조선이라고 부르는데 한국 민족이 세운 최초의 국가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단군이 나라를 세운 BC 2333년 10월 3일을 개국의 개원으로 보고 개천절로 정하여 국경일로서 기념하고 있다. (1) 국호. 한국의 국호는 한조선, 동국, 청구, 해동, 대동, 진진 등과 근역, 동방예의지국, 금수강산, 소아소화 등으로 불려왔다. 한또는 대한은 우리 민족이 한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생긴 말로서 고대 사회의 사만인 마한, 진한, 변한을 비롯하여 1897년 8월 국호로 정한 대한제국, 1919년 4월 중국 상하이 상해에 세운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오늘의 대한민국은 한에서 비롯된 것이다. 조선은 전국책 산해경 사기 등 중국의 고전의 일찍부터 전해지는 한국 최초의 이름으로 고조선, 단군조선, 기자조선, 한시조선, 위만조선에 이어 세왕조를 개창한 이성계도 조선이라고 국호를 정하였다. 조선이란 말에는 동방과 광명의 뜻이 담겨 있다. 즉 땅이 동쪽에 있어 해 뜨는 곳의 모습을 형용한 것이라고도 하고, 선은 선비산의 약칭으로서 선비산 동쪽의 나라를 뜻한다고도 하며, 양곡, 즉 양달의 마을 이름이 나라 이름으로 바뀐 것이라는 주장도 있고, 신 또는 빛광명의 뜻에서 전화된 것이라고도 한다. 동국, 청구, 해동, 대동의 이름은 모두 한국이 중국 동쪽에 있는 까닭에 생겨난 명칭으로서 동국 통감 해동 역사 청구영언, 대동야승 등 책 이름으로 많이 쓰였다. 진이란 주역의 팔괘 중에를 가리키는데 이 말을 따서 이름을 붙인 곳으로는 진국, 진역, 진단이 있고, 또한 궁예가 세운 마진, 발해의 첫 국호인 진국 등이 알려져 있다. 동방예의지국이란 중국에서 불렀던 나라 이름이다. 중국은 문화가 발달하여 예로부터 스스로 세계의 중심인 중화로 자처하고 다른 민족을 야만으로 보았으나 그중 한국만은 문화가 발달하고 도덕과 예의가 있는 나라라 하여 동방예의지국이니 군자지국이니 하고 불렀다. 금수강산이란 비단으로 수놓은 듯이 강산이 아름답다는 뜻에서 부른 호칭이고, 소활한 모화사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한국이 중국 다음 가는 문화국이라 하여 자칭한 이름이다. 이밖에 삼국시대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라 하였고, 후 삼국을 통일한 왕건은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하였다. 고구려의 옛 정신을 이어받기 위하여 고구려를 줄여 고려라고 호칭한 것인데, 이때에는 사라센과도 교역하고 있어서 사라센 상인이 한국 이름을 서양에 전하여 서양 사람은 고려를 고래코리 또는 코리아로 부르게 되었다. 한편 활을 잘 쏘는 나라라고 하여 동이라고도 하였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자유와 독립을 위해 세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을 정통으로 이어받는다는 의미에서 1948년 7월 제헌국회에서 국호로 정하여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명시하였고, 영어로는 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프랑스어로는 리퍼블리크 데 코리, 독일어로는 다이 리퍼블릭 코리아라고 한다. 국기. 국기는 태극기로서 태극과 팔괘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태극은 우주 자연의 궁극적인 생성 원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적색은 존귀와 양을 상징하고 정색은 희망과 음을 나타낸다. 팔괘는 천지일월, 사시사방을 의미하는 창조적인 우주관을 담고 있다. 따라서 태극기 전체로는 평화, 통일, 창조, 광명, 무궁을 상징한다. 한국에서 국기 제정 논의가 처음으로 거론된 것은 1876년 고종 13. 1월이었다. 이해 일본과 처음으로 근대 조약인 강화도 조약을 맺을 때 일본 사신이 국기를 내건대 대하여 당시 조선 사신은 국기가 없어서 내걸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국기를 만들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조선에서는 아직 국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지나쳐 버렸다. 그 뒤 외국과의 교섭이 자주 있으면서 국기의 필요성을 느껴 1881년 충청도 관찰사 이종원이 제출한 태극 팔괘의 도식에 의해 비로소 국기를 정하였다. 그러나 실제 태극기를 국기로 사용하기는 1882년 8월 이모군란의 뒤처리를 위하여 박영효가 일본의 특파대사로 갈 때 처음으로 내걸면서부터이고, 국내에서 국기로 제정하여 공포, 사용한 것은 1883년부터이다. 국가. 한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
가사는 윤치호 또는 안창호가 지었다고 하는데 1900년대 초기에 자주 독립의 사상이 고조되면서 널리 불렸다. 1930년대 후반 안익태가 작곡한 애국가는 그동안 민간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불리다가 1948년 8월 정부 수립과 동시에 국가로 결정되었다. 국화. 국화는 나라꽃으로서 한국의 국화는 무궁화이다. 무궁화는 옛날부터 한반도 전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었으며 꽃이 아름답고 꽃 피는 기간이 길어서 오랫동안 우리 민족의 사랑을 받아왔다. 그래서 한국을 근엽, 곧 무궁화 나라라고 일컬었다. 1910년 이후 일본이 한국을 강점할 때 한국 사람들이 무궁화를 나라의 꽃, 민족의 꽃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보고 일본인들은 무궁화 나무를 뽑아버리는 행패를 부렸다. 이에 뜻있는 선각자들은 무궁화 심기 운동을 펴므로써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하였다. 3. 자연. 지형. 한반도는 제3기 중신세 이후에 일어난 단층 및 요곡 운동의 결과 대체적으로 동쪽이 높고 서쪽으로 낮아진 경동지형을 이룬다. 따라서 한국의 높은 산들은 대부분 동해안 쪽에 치우쳐서 지형의 등줄기를 이룬다. 그 높은 등줄기 산지는 동쪽으로는 급경사를 이루면서 동해안에 임박하지만 서쪽으로는 완만한 경사를 이루어 서서히 고도를 낮추면서 서해안에 이른다. 그들 산지 사이의 경사를 따라 서쪽과 남쪽으로 하천이 흐르고 하천 중하류에는 비교적 넓은 충적 평야가 형성되어 있다. 산지. 한국의 산맥 분포는 우리 국토의 지형 특색을 크게 결정짓는다. 한국의 산맥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태백산맥과 낭림산맥 등 이른바 한국 방향의 산맥이다. 그리고 랴오둥 유동 방향의 산맥과 중국 방향의 산맥으로 나눌 수 있다. 그중 강남산맥, 저규령산맥, 묘향산맥, 언진산맥, 멸악산맥, 함경산맥 등은 랴오둥 방향 산맥이고 마식령산맥, 광주산맥, 차령산맥, 소백산맥, 노령산맥 등은 중국 방향 산맥에 속한다. 그들 산맥에는 백두산 2744m, 관무봉 2540m를 비롯한 고봉들이 솟아있는데 휴전선 이남에 있는 주요 산은 소백산맥에 속하는 지리산 지이산, 1915m, 태백산맥에 속하는 설악산 1708m, 태백산 1567m 등이다. 제주의 한라산 안나산 1950m는 휴전선 이남에서 가장 높은 산이지만 그 성인이 육지부의 산과는 상이하다. 산맥에는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하는 제치, 고개가 많이 분포해 있고 이 중 고도가 높은 제들은 대부분 휴전선 이북에 있다. 휴전선 이남에서는 대관령 832m, 60령 734m, 중령 689m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한국의 산지에는 일정한 고도의 평탄면이 있는데 해발 고도에 따라 고위면, 중위면, 저위면 등으로 나뉜다.
고위면은 해발고도 900m 이상의 고도의 300m 내외의 소기복을 이루면서 나타나고 중위면은 300에서 700m에 걸친 고도에 나타난다. 저위면은 원주와 충주를 잇는 선의 서쪽 남한강 하류 등지에 나타나는 평탄면으로 해발고도 30에서 70m의 산로관 사면과 70에서 80m의 저구릉성 침식 지형이 여기에 포함된다. 산정에 평탄면이 생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곳에 산성 취락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남한산성의 산성리는 그 좋은 보기이다. 산록에는 경사가 비교적 완만한 산로관 사면이 곳곳에 형성되어 있다. 그와 같은 산로관 사면의 성인에 대해서는 아직 정설이 없으나 제4기 한국의 기후 환경과 관계가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건조기후의 영역 외에 주빙하기후의 영역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빙하지형은 널리 발달하지 못했으며 다만 백두산 일대의 고산지대에 권곡이 있음이 보고되어 있다. 그러나 주빙하 작용을 받아 형성된 솔리플럭션, 솔러플럭션, 퇴적물과 암설류, 유상구조토, 유상구조토 등은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솔리플럭션 퇴적물은 한국 남해안 일대의 비교적 고도가 낮은 곳에 형성되어 있으며 암설류는 경사가 급한 산록에 분포한다. 유상구조토는 한라산의 정상 부근과 지리산의 정상 부근에 생성되어 있다. 경기의 북한산, 수락산, 전북의 마이산, 충남의 가야산 등지에서 발견되는 타포니는 한국이 현재보다 건조했을 때 형성되었으라고 추측되는데 현재 그 생성 환경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천, 압록강, 대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등 대부분의 하천은 지형 관계로 황해나 남해로 흐른다. 하천의 유량은 극히 불규칙하여 여름에는 홍수를 일으키는 하천이 많고 갈수기에는 하상을 거의 누출시키는 하천들이 많다. 따라서 하천의 하황계수는 한강이 1, 393, 낙동강이 1, 372, 금강이 1, 299로 다른 나라의 하천에 비하여 대단히 크다. 그와 같이 유황이 불안정하므로 홍수 때 많은 침식이 일어나고 토사가 흘러내려서 하류의 넓은 충적지를 이룬다. 하천은 대부분 심하게 공류하지만 산중사행성, 산중사행성 공류가 대부분이며 자유사행천은 거의 없다. 낙동강 하류와 한강 하류 등 대하천의 하류에 생성된 범람원과 대하천의 하구에 형성된 넓은 삼각주성 충적지는 대부분 중요한 농경지로 이용된다. 제4기의 기후변화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하한단구가 남한강의 상류인 단양, 영월과 그 부근에서 발견된다. 단구면의 표면은 얇은 충적물로 덮여 있고 단구는 여러 개의 단으로 구성된다. 산록에 발달된 선상의 지형은 경남 사천시 용현면 용견면, 덕곡리 일대 및 경주 불국사와 입실 일대에 분포하는데 그 성인에 대해서는 아직도 확실히 알려지지 않았다. 하천의 하류 유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평야 중 대표적인 것은 한강 하류의 김포평야, 안성천 하류의 안성평야, 금강 하류의 논산평야, 만경강과 동진강 하류의 호남평야, 영산강 하류의 나주평야, 낙동강 하류의 김해평야, 금해평야 등이다. 해안. 한국 국토는 반도이고 서해안과 남해안의 해안선이 극히 복잡하여 해안선 총연장은 17,361km에 달하고 연안에 3,418개의 투소가 분포한다. 그들 도서 가운데 2,900개가 휴전선 이남
518개가 휴전선 이북에 있으며 유인도는 전체의 약 1/3을 차지한다. 제주도를 비롯하여 거제도, 강화도, 진도, 남해도 외 주요 도서는 대부분 휴전선 이남의 서해안과 남해안에 분포한다. 동해안은 두만강 하구에서 부산 송도에 이르는 직선거리 809km, 실제거리 1727km의 해안으로 해안선은 비교적 단순하며 산지가 해안에 가까이 있어서 넓은 평야는 없다. 해안에 따라서 사구가 발달되어 있고 경포와 화진포 등 석호가 여러 곳에 형성되어 있다. 또 단속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반월형의 사빈해안은 해수욕장으로 이용된다. 사빈해안 사이에는 암석해안이 나타나며 암석해안의 단해에는 타포니가 생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타포니는 서해안의 암석해안에서도 발견된다.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해상에 화산도인 울릉도와 독도가 있다. 남해안은 부산 송도에서 전남 해남에 이르는 해안으로 해안선이 극도로 복잡한 전형적인 리아스식 해안을 이룬다. 조차는 서쪽으로 갈수록 점차 커지고 간석지가 곳곳에 형성되어 있어서 간척된 곳도 많다. 특히 남해안의 서부에는 약 2,000개 이상의 섬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어 세계에서 보기 드문 다도해를 이룬다. 지절이 다양한 해안부와 도서부 곳곳에 뛰어나게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산재하며 대략 여수반도를 경계로 동부의 한려해상, 서부의 다도해 해상에 두 국립공원이 지정되어 있다. 서해안은 압록강 하구에서 전남 해남에 이르는 해안으로 직선거리는 650km이나 실제 거리는 4,719km에 달한다. 특히 서해안의 남부는 해안선이 복잡하여 리아스식 해안의 발달이 현저하다. 서해안은 일반적으로 조차가 큰데 특히 아산만 일대에서는 대조 때 평균 조차가 8.5m 이상이 된다. 연안의 해저지형이 비교적 평탄하고 조차가 크므로 곳곳에 넓은 간석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그 간석지는 예로부터 간척의 대상이 되어 왔다. 지금까지 실시된 대규모 간척 사업 중 대표적인 것은 전북 군산시 옥구군 일대, 부안군 개화도 일대, 전남 진도의 소포리 일대 등지에서 완공된 것들이다. 그와 같은 대단위 간척 사업들로 해서 서해안은 네덜란드 해안과 더불어 인공에 의한 해안선의 형태 변화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해안으로 유명하다. 간석지 후면에는 사빈해안이 형성되어 있어 해수욕장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해안을 따라 넓은 평지가 있고 배후 산지가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는 해안부에서는 곳에 따라 사구의 발달도 볼 수 있다. 비교적 규모가 큰 사구는 충남 서산시 원북면 신두리 해안 안면면 장곡리 해안 전북 고창군 상하면 해안 등지에 발달하였다. 그 밖에 곳곳에 암석 해안도 형성되어 있고 대천 해수욕장 북쪽 무창포 해수욕장 남쪽 등지에는 파식대도 발달하였다. 특수지형 한반도의 특수지형은 카르스트 지형, 화산지형이 있다. 석회암의 용식지형인 카르스트 지형은 석회암 지대가 분포하는 강원과 충북 일대에 발달하였다. 카르스트 지형의 대표적인 특징인 돌리내는 주로 원형 또는 원형에 가까운 와지를 이루며 여러 개의 돌리내가 합쳐진 복합 돌리내도 곳곳에 형성되어 있다. 카르스트 지역에서는 하기망의 밀도가 낮은 것이 특징이다. 카르스트 지형에서 나타나는 석회암 동굴도 대부분 강원, 충북 일대에서 발견되는데 중요한 것은 삼척의 환선굴, 초당굴, 대이굴, 신령굴, 용현굴, 정선의 주암굴, 평창의 백룡굴, 영월의 고시굴, 용담굴,
단양의 고수굴, 노동굴, 남굴, 지하굴, 원성의 금대굴, 봉화의 평천굴, 울진의 성류굴 성유굴 등이다. 그들 동굴 안에는 종유석과 석순을 비롯한 갖가지 아름다운 동굴 지형이 형성되어 있어 대부분의 석회암 동굴이 관광지로 되어 있다. 화산 지형은 백두산 일대, 철원에서 평강, 신계에서 곡선 일대 및 제주도, 울릉도 지역에 발달해 있다. 한국의 화산 지형은 비교적 적게 분포하는 편이며 그중 대표적인 곳이 백두산 지역이다. 백두산은 1597년, 1668년, 1702년에 세 차례 폭발 및 용암 유출 기록이 조선 왕조실록에 실려 있는 대로 휴화산이다. 백두산의 산정부는 제3기의 화산 폭발로 형성된 것으로 보이며 알칼리성 조면암을 주로 하는 종상화산을 이룬다. 그러나 해발 고도 2200m 이하에서는 제4기의 용암이 분출하여 용암 평원을 이루었으므로 순상화산의 형태를 보여준다. 중앙화구는 함몰되어 칼데라가 되었으며 여기에 물이 괴어 천지를 이루고 있다. 백두산 일대에는 백두산 외에도 대연지봉 대지봉, 2358m 소연지봉 소지봉, 2115m 간백산 간백산, 2162m 소백산 소백산, 2172m 북포태산 북포태산, 2288m 두류산 두유산, 2309m 등의 화산들이 있다. 특히 제4기 플라이스토세에 백두화산대의 열화를 따라 분출한 용암류는 개마고원의 일부와 만주를 덮었는데 그 면적은 동서 240km, 남북 400km에 이른다. 철원에서 평강, 신계에서 곡산의 용암대지도 제4기의 현무암의 열화 분출로 이루어진 것이다. 당시 열화 분출의 중심지는 평강 남서부 약 3.5km 지점에 있는 압산 453m이라는 작은 화산으로 추측된다. 용암류의 일부는 한강 하곡을 따라 흘러내려 전곡 일대까지 이르른 것으로 보이며 당시 용암류가 하상으로 흘러내려 하천역을 덮고 있는 것을 포천군 청산면 백일리의 한탄강변에서 볼 수 있다. 제주도의 화산은 제3기 말에서 제4기 초에 걸쳐 분출된 것으로 화산 활동을 시기별로 5기로 나눌 수 있다. 용암은 총 79회 이상 분출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화산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난다. 한라산의 정상부는 종상화산을 이루나 1800m대 이하는 순상화산을 이룬다. 산정에는 동서 약 600m, 남북 500m의 화구인 백록담이 있다. 또 한라산 산록에는 약 360개의 기상화산이 분포하는데 대표적인 것은 천당봉 1707m 어후악어후악, 1025m 어승생악 1176m 성판악 1215m 등이다. 동국여지 승남 및 조선 왕조실록에 의하면 1002년, 1007년, 1455년, 1570년에 화산 폭발이 있었으므로 한라산도 역시 휴화산이다. 제주에는 또 김영의 사굴과 만장굴, 한림의 협재굴과 같은 용암동굴도 형성되어 있다. 울릉도는 종상화산으로서 형성 시기는 제3기 말로 추정되며 조면암과 안산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최고봉인 성인봉 984m. 북쪽에 화구원인 나리분지가 있다. 나리분지는 2제곱킬로미터 내외의 면적으로 해발고도 약 250m에 위치하며 분지 안에 알봉이라는 작은 화산이 있는데 그 정상부의 소화구에는 또 다른 작은 화산이 있어서 알란처럼 보인다. 독도는 2개의 화산섬으로 나뉘어 있고 최소한 2개의 화구가 관찰된다. 그러나 생성연대는 아직 불확실하다. 기후
한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동단에 돌출한 반도로 북위 33에서 43도에 걸쳐 남북으로 뻗어 있으며 반도를 따라 청량부를 이루는 태백산맥이 위치하고 있어 국토가 작은 데 비해 동서남북의 기후가 다양하다. 또 중위도의 온대에 위치하여 지역적인 다양성과 함께 계절적 변화에도 다채로운 추이를 볼 수 있다. 기후의 특색은 기온의 측면에서는 대륙성 기후로 규정할 수 있고 강수나 바람의 측면에서는 몬순 기후로 규정할 수 있다. 춥고 건조한 대륙성 기단인 시베리아 기단에 영향을 받는 겨울철에는 비가 적고 매우 건조하다. 이에 반해 여름철은 6월 말부터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집중호우가 내려 많은 피해가 일어나기도 한다. 이러한 장마 시기가 지난 7에서 8월에는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으로 고온 다습한 기후를 보인다. 뚜렷한 성격의 겨울과 여름에 비해 봄과 가을은 짧지만 맑고 쾌청한 날씨가 연속되어 나타난다. (1) 기온의 특색. 한국은 위도에 비하여 연교차가 크며 여름은 무덥고 겨울은 혹한이며 길다. 1. 기온의 남북차. 위도 10도 사이에 걸쳐 있어 연평균 기온과 1월 평균 기온의 분포에서 남북차가 뚜렷하고 무상기일에서도 뚜렷하다. 연평균 기온은 서울이 11.1도씨, 제주가 14.7도씨, 개마고원 북단의 중강진이 3.9도씨로서 남북차는 10도씨에 달한다. 지역적으로는 남해안 지방이 13에서 14도씨, 중부 내륙이 10에서 12도씨, 북부 고원 지방이 3에서 5도씨의 분포를 보인다. 일교차는 위도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내륙 지방이 크고 해안 지방이 작다. 계절적으로는 겨울철 맑은 날에 일교차가 가장 크고 여름 장마철에 가장 작다. 2. 기온의 동서차. 같은 위도상의 동해안이 서해안에 비하여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다. 이는 청량산맥이 북서풍을 차단함으로써 영동지방의 밴 현상이 나타나고 또 동안난류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이다. 비슷한 위도의 인천과 강릉을 비교하면 8월 평균 기온은 인천이 25.1도씨, 강릉이 24.3도씨, 1월 평균 기온은 인천이 -4.0도씨, 강릉이 -1.0도씨로서 이러한 현상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더 두드러진다. 3. 무더운 여름과 긴 겨울. 고온 다습한 북태평양 기단이 동부아시아를 지배하는 8월의 최고 기온이 나타난다. 장마가 끝나는 7월 말 이후 북태평양 기단이 확장되면 날씨가 맑아지고 이에 따라 일사량이 증가한다. 또 이 기단이 가장 큰 세력을 떨치는 한여름 성하에는 지역에 따른 기온차가 별로 크지 않다. 이때는 수평적인 기온차보다 수직적인 기온차가 더 크다. 한국의 서극은 대구를 중심으로 한 영남 내륙 지방이다. 이 지역은 내륙 분지이므로 지면가열이 심하고 주위 산지를 넘어오는 바람이 눅세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겨울철은 개마고원을 중심으로 북부 내륙 지방에 가장 빨리 시작되어 차차 남쪽으로 이동하며 봄은 반대로 남쪽에서 빠르고 북쪽으로 갈수록 늦어진다. 따라서 겨울 기간은 북부 지방이 길고 남부 지방은 짧으며 봄과 가을의 기간은 북부 지방일수록 매우 짧다. 벚꽃 개화일이나 무상기일의 분포는 남북 간의 기후차를 잘 반영하고 있다. 한국은 중강진으로 1933년 1월 12일 -43.6도씨를 기록한 바 있고 1월 평균 기온은 -20.8도씨이다. 4. 겨울 몬순과 사만사온. 한국에서 겨울 기후의 특색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만사온 현상이다. 이는 북서 몬순의 강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기온 추이의 하나의 파동 현상이다. 즉 겨울철 기온은 대체로 7에서 10일 주기로 내습하는 한파에 의해 승강 현상이 되풀이된다. 이 한파는 시베리아 기단의 성쇠에 따라 결정되는데
시베리아 고기압이 발달하여 남쪽으로 확장되면 한반도는 한파에 휩싸여 기온이 급격히 하강한다. 이때 한국 주변의 기압 배치는 서고동저형이 된다. 고기압이 약화되면 서고동저형의 기압 배치는 무너지고 중국 내륙으로부터 이동성 고기압이나 때로는 저기압이 동진해온다. 이동성 고기압이 통과할 때는 엄동엄동 중의 봄 날씨가 되기도 하며 저기압이 통과할 때에는 눈 또는 비를 내린다. 한파는 11월 중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2월 말까지 여러 차례 내습하는데 때로는 3월에도 되돌이 한파가 내습하여 이른바 꽃샘추위가 나타난다. 이 강수의 특색. 수분기후 지역에 속하여 비가 많은 편이다. 전년 강수량은 울릉도와 제주가 가장 많아 1400에서 1800mm이며 남해안이 1400에서 1500mm, 중부가 1200mm, 북부가 800에서 900mm로 북쪽으로 갈수록 줄어든다. 1. 다우지역과 소우지역. 연강수량의 지역적인 분포는 지형의 영향이 잘 반영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대체로 다우지역은 섬진강 유역과 남해안 일대, 제주도, 울릉도, 한강 중상류, 청천강 중류, 영흥만 연안 일대로 지형에 의한 바람바지 지역에 해당한다. 소우지역은 낙동강 중상류, 서해연안 도서지방, 대동강 하류지방, 개마고원 등 지형에 의한 바람근을 풍화 지역 또는 낮은 평지이다. 2. 여름철 강수와 집중호우. 강수의 특색 중 또 하나는 강수량의 계절적인 편중이 심한 점이다. 연강수량의 70%가 6에서 9월인 4개월 동안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중에도 7월 강수량이 전체의 28%를 차지한다. 여름 강수량은 장마철의 강수량과 8월의 태풍 및 국지적인 소나기에 의해 결정된다. 강수 형태는 내륙지방의 지형적인 요인, 장마전선과 제트류의 일치, 열대성 저기압의 통과 등으로 불규칙적이며 강우 강도가 큰 집중호우형이다. 3. 장마. 여름 우기 중 가장 중요한 현상은 장마이다. 장마철의 시작은 6월 24일경이나 이른 해에는 6월 초순, 늦은 해에는 7월까지 늦춰진다. 해에 따라서는 장마를 거치지 않은 채 삼복더위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또한 장마 전선이 형성되어 있으나 제대로 비가 내리지 않는 마른 장마가 있는가 하면 집중호우를 비롯한 큰 비를 가져오는 예도 있다. 장마철 중에는 일단 북상한 장마 전선이 2에서 3일간 일시적으로 후퇴하면 맑은 날씨가 되는데 이것이 이른바 장마 휴식 현상이다. 또 해에 따라서는 장마가 끝나고 일주일 이상 지난 후에 다시 장마 전선이 남하하는 되돌이 장마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4. 눈서리, 안개. 겨울철에는 비보다는 눈이 많다. 눈은 저기압이 통과할 때에 내리기도 하나 계절풍에 의해 지형적으로 나타나는 지형성 강설이 더 많은 편이다. 울릉도는 한국 제1의 타설 지역으로 북서문순이 동해로부터 많은 수증기를 공급받아 많은 눈을 가져오게 된다. 내륙부에서는 북동기류의 바람바지 사면인 태백산맥의 산간지방, 북서풍의 바람바지 사면인 소백산맥의 산간지방과 북부 산간지방이 타설 지역이다. 또 무상기간은 남부지방에서 북부지방으로 갈수록 짧고 해안지방에서 내륙지방으로 갈수록 짧으며 동해안지방보다 서해안지방이 짧다. 또 안개가 끼기 쉬운 조건으로는 대기 중의 수증기의 양, 약한 바람, 온도차가 큰 공기의 접촉, 응결핵 등을 들 수 있는데 도시지역이나 해안지역은 수증기가 많으며 분지에 안개가 많은 것은 바람이 약하고 냉각에 의한 기온 역전 현상이 잘 일어나기 때문이다. 도시의 경우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스모그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
기압과 바람. 시베리아 고기압의 지배를 받는 겨울철에 기압이 가장 높고 장마 전선이 정체하는 7월에 가장 낮다. 바람은 기압 경도력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공기 이동 상태이므로 계절에 따른 기압 배치가 바람을 결정한다. 한국은 겨울철에는 주로 북서풍이 탁월하고 여름에는 남동풍 또는 남서풍이 탁월하다. 이는 겨울철에는 서고동저형 기압 배치가 탁월하여 시베리아 고기압으로부터 바람이 불어내려오기 때문이며 여름에는 남고북저형 기압 배치를 이루어 북태평양 고기압으로부터 바람이 불어 올라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풍향은 국지적으로 지형의 영향을 많이 받아 곳에 따라서는 특이한 탁월풍이 나타나기도 한다. 1. 기단과 전선. 한국은 열대기단인 북태평양 기단과 한대기단인 시베리아 기단, 그 사이에 형성되는 한대 전선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는다. 한국을 비롯한 동부아시아의 기후를 지배하는 기단으로는 시베리아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이 있으며 그 밖에도 주로 봄철에 나타나는 양쯔강 양저강 기단과 초여름에 형성되는 오호츠크해 기단이 있고 태풍을 몰아오는 척도 기단이 있다. 2. 눕새바람. 동해 방면에서 태백산맥을 넘어 불어오는 북동 또는 동북동이 건조한 바람으로 늦은 여름에 많이 분다. 눕새바람도 변과 같은 건조풍이나 그 성인은 상이하다. 이는 일본 남해상에 태풍이 빈번히 내습할 때 또는 오호츠크해 고기압이 동해 방면까지 확대 발달하여 오랫동안 정체할 때 이 고기압력에서 한국으로 불어오는 이상건조풍이다. 눕새바람은 경기를 중심으로 중북, 충남, 황해의 사도에 걸친 광범한 지역에 나타나는데 바람이 계속되면 가뭄이 오고 작물의 피해가 크다. 기후구분. 한국은 면적이 좁아 세계적인 규모로 보면 온대와 냉대의 점이적 성격을 가지나 한반도의 지리적 위치, 지형 등 기후 인자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기후 현상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1. 쾌펜 방법에 의한 구분. 기온과 강수량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구분한 것으로 1월-3도씨 등 온선이 기준이며 이 선이 북은 냉대기후, 이남은 온대기후이다. 1월-3도씨선은 금강산을 정점으로 하는 태백산맥과 태백산을 전향축으로 하는 소백산맥을 따라 남서쪽으로 내려와 충북을 양분하는 한강수계와 금강수계의 분수령인 귀산에서 북서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천안 부근에서 차령산맥을 따라 서천군과 보령시의 경계를 지난다. 2. 온양지수에 의한 구분. 한국은 강수량으로 볼 때 수분기후 지역에 속하여 식물 분포를 결정하는 조건으로는 강수량보다 기온의 요소가 더 중요하므로 온양지수를 바탕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이 구분이 식물 분포와 잘 들어맞는다. 즉 식생을 잘 반영하는 구분으로 남쪽에서부터 남해안 기후구, 남부 기후구, 중부 기후구, 북부 기후구, 개마고원 기후구로 나뉜다. 3. 종래의 기후구. 쾌펜의 시, D기후의 경계선인 취한월 평균 기온 -3도씨의 등온선으로 남부의 온대기후와 북부의 냉대기후를 나눈다. 이러한 대구분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북부의 대기후 지역을 남북의 기온차에 따라 중부와 남부로 나누고 태백, 낙림산맥을 경계로 동서로 나눈다. 넓은 서해안 지방은 해안에서의 거리에 따라 서안형과 내륙형으로 구분한다. 동해안 지방은 난류나 바람의 영향으로 남북에 차가 있어 이것을 북부, 중부, 남부로 구분한다. 또 북부 고원 지방은 대륙성이 강한 개마 고원형으로 하고 대조적으로 해안의 영향을 항상 받는 남해안은 남해안형으로 구분한다. 그러므로 소기후구는 서안형의 북부 서안, 중부 서안, 남부 서안의 3개 기후형이 있고 내륙형의 북부 내륙, 중부 내륙, 남부 내륙의 3개가 있으며 동안형은 북부 동안, 중부 동안, 남부 동안의 3개가 있다. 그 밖에 개마 고원형, 남해안형, 울릉도형 등 3개가 있어
모두 12개의 기후구가 된다. 그리고 남부 내륙형 안에 대구 특수지역이 포함되어 13개의 소기후구로 나뉜다. (3) 식물. 한국은 남북으로 긴 판도를 이루고 주요 산맥들이 동해서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지형적인 조건 때문에 위도에 따른 식물의 수평 분포가 식별되며, 또한 북으로는 백두산과 남으로는 한라산이 높게 솟아 있어서 수직 분포의 특성도 나타내고 있다. 한국에 분포하는 식물의 대부분은 시베리아, 중국 및 일본 등지와 공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육상 관다발 식물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의 식물 분포를 객관할 때 한국은 1947년 9시 제안한 세계 37개 식물국의 중에서 중1국의 중1국의 4인 재퍼니즈 리전에 속한다. 한편 중1국에서 연평균 기온 14도씨가량인 북위 35도 이남의 남부 해안지대와 제주, 흑산도 등 남해안의 도서지방은 난대 아구계로 구분되고, 연평균 기온 5에서 14도씨 지역으로 북위 35도 이북의 한국 전역은 온대 아구계로 구분되는데, 특히 온대 아구계를 세분할 때 한국은 한국으로 지칭된다. 따라서 육상 관다발 식물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식물분 포구는 남부 해안지대가 난대 아구계에, 나머지 지역은 온대 아구계의 한국구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분포론적 연구가 이루어진 해조류의 경우를 보면 한국은 태평양 지역의 5개 구역 중 일본구로 분류되고 있는데, 강제원은 1966년에 이것을 동해안 북부, 동해안 중남부, 남해안, 서해안, 제주의 5개 소구역으로 나누었다. 지금까지 밝혀진 한국산 식물의 주요 분류구는 관다발 식물, 선태식물, 귤류, 조류이다. (1) 관다발 식물. 한국에 생육하는 것으로 밝혀진 관다발 식물의 총수는 약 4,200종이 되는데, 이는 전 세계에 분포하는 관다발 식물의 약 2%에 해당한다. 이 중 한국 특산 관다발 식물로는 금강인가목 속, 개느삼 속, 미산나무 속, 금강초롱골 속 헤네뷰제이어 및 무대미풀 속 메갤러렌시스 등이 있으며, 특히 미선나무 속은 세계에서 한 속 1종밖에 없는 한국 고유식물이다. 그 밖에 관다발 식물로서 희귀종은 금강인가목 펜텍티너 루피칼러, 금강산, 게느삼의 치나자포로코린시스, 함남, 강원 양구, 미선나무 어벨리아 필럼 디스티첨, 충북 진천, 괴산, 금강초롱꽃 헤네뷰제이어 어지에티커, 금강산, 함남, 강원 및 무대미풀 메갤러렌시스 세니캘리폴리어, 지리산, 설악산 외에 백두산이나 한라산 등 고산지대에서 극히 제한된 분포를 하는 눈잣나무, 돌매화나무와 울릉도에 국한해서 자라고 있는 너도밤나무 페거스 크레네터 바멀티너비스 등이 있다. 관다발 식물의 수평 분포를 보면 난대 아구계에 속하는 한국의 남해안 일대는 이 아구의 표징종이 되는 종가시나무 외에 동백나무, 송악, 북가시나무, 참가시나무, 후방나무, 식나무, 구실잣 팜나무, 모밀잣 팜나무, 계산초와 같은 상록수들이 특징적이다. 온대 아구계의 한국구에 속하는 북위 35도 이북의 지역은 온대림으로 대표되는 식생을 나타내고 있는데, 식물 분포의 특성에 따라서 흔히 한국구 북부, 한국구 중부 및 한국구 남부로 구분한다. 1. 한국구 북부. 황해도 장산곡과 함남 원산만을 연결하는 선의 북쪽을 지칭한다. 한국구 중에서 높은 산이 가장 많고 고원지대도 많아서 잎갈나무, 가문비나무, 종비나무, 분비나무, 전나무, 잣나무 등 침엽수림과 신갈나무, 떡갈나무, 신나무, 강개버들 등과 사시나무, 좀풍개나무, 거제수나무, 박달나무, 자작나무, 닭느릅나무, 떡느릅나무, 난티나무,
찰피나무, 나도박달나무 등의 화렵수림이 발달하고 소나무, 진퍼리버들, 좀자장나무, 꼬리조팝나무, 들쭉나무 등도 많다. 이 지역에 속하는 함남 신흥군과 강원 양주군의 야산에서 깨느삼이 생육하고 평북과 함남의 일대에는 눈측백이 대군락이 곳곳에 발달하고 있으며 눈잣나무의 군락도 살록에 발달하고 있다. 또한 평북의 묘향산과 함북의 다당포 일대는 한국 자생중류의 북쪽 한계 지역이다. 한편 초본식물로는 평남, 함남, 강원 일대 고산지대에서 볼 수 있는 금강초롱꽃과 장백년산, 포대산, 관모봉 등지에서 생육하는 장군풀이 특이한 종류들이고 개병풍, 돌단풍, 깽깽이풀 등도 흔히 자란다. 2. 한국구 중부 장산곡과 원산만을 연결하는 선의 남쪽에서 충남 태안반도와 경북 영일만을 연결하는 선의 북쪽을 지칭한다. 이곳에는 금강산을 비롯하여 설악산, 오대산, 태백산 등이 있다. 중부지방에 생육하는 주요 침엽수로서는 전나무, 구상나무, 향나무, 주목, 노간주나무, 가문비나무, 소나무, 잣나무, 눈잣나무, 눈측백들이 있고 화렵수로는 강계버들, 서나무, 산딸나무, 빼죽나무, 초피나무, 계산초 등이 북쪽 한계 지역을 이루며 생육한다. 설악산의 대청봉과 중청봉 사이에 발달한 눈잣나무의 군락과 오대산의 눈측백, 금강산의 잎갈나무는 이들 분포의 남쪽 한계지가 되고 백령도와 대청도 등 서해 도서 지방에는 난류의 영향으로 후박나무와 동백나무 등 상록수가 자생하는 것이 특이하다. 그 밖에 금강산의 특산인 금강인감옥과 처음에 지리산에서 발견되었으나 설악산에서도 생육이 확인된 모대미풀, 충북 진천과 괴산 등지의 구릉에서 자라는 미선나무 등 특산 식물이 있고 충북 단양의 석회암지대에 생육하는 측백나무 군락도 특이할 종류이다. 중부의 보편적인 초본식물로는 금강초롱꽃을 비롯하여 가는장고채, 할밋꽃, 금강봄맞이, 잔안초, 분취, 금복꽃, 애기노랑붓꽃 등 여러 가지가 있다. 3. 한국구 남부 영일만과 태안반도를 연결하는 선의 이남 지역에서 난대 아구계에 속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다. 이곳에는 지리산, 덕유산, 가야산, 백운산 등이 있으며 주요 수종으로는 서나무, 개서나무, 신갈나무, 졸참나무, 떡갈나무,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단풍나무, 신나무, 고로쇠나무 등의 화렵수가 우세하고 이팝나무, 들매나무, 찰피나무, 올번나무, 산번나무, 느트나무 등의 거목들이 자란다. 그리고 이 지역의 산지에는 자생중류의 군락이 흔히 발달하고 지리산의 모대미풀, 대둔산의 왕번나무, 울릉도 성인봉의 너도밤나무, 선피나무, 우산고로쇠 등 특산종이 있다. 그 밖에 서부 해안지대에 흔히 발달하는 퉁퉁마디, 갯질경이, 개선두, 갯개미취, 해홍나물, 개쑥부쟁이 등의 염생식물도 특이하다. 한편 연평균 기온이 50도씨 이하로서 한대림이 발달하는 지역은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해발고도 600m 이상의 고지대와 중부지방의 해발고도 1000m 이상의 금강산, 설악산 일대, 그리고 남부지방의 해발고도 1300m 이상의 지리산 산정, 1500m 이상의 한라산 일대에 국한되어 있으며 눈잣나무가 표징종이 되고 돌매화나무, 시로미 등이 특기할 식물이다. 관다발 식물을 중심으로 한 식물들의 수직 분포는 북부 산악지대와 제주 한라산 등지에서 비교적 뚜렷하게 볼 수 있으나 한국에는 높은 산이 없어 이상적인 수직 분포의 특징을 찾아보기 어렵다. 예를 들면 삼림한계선의 고도는 백두산의 경우가 2000m이고 한라산의 경우는 그 한계선을 그을 수 없기 때문에 진정한 고산대의 발달은 볼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한라산의 식물 수직 분포는 대략 해발 600m까지를 상록화렵수림대, 1300m까지를 낙엽화렵수림대, 1900m까지 침엽수림대로 구분할 수 있고 1900m 이상의 정상부에 아고산대의 식물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이. 선태식물
한국산 선태식물의 분포에 대한 연구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현재 알려진 종종류 수는 설유머시 약 500종, 테류 약 200종, 각테류 각테류, 엔토서라테 3종 등 도합 700여 종에 이르고 있다. 그중 지금까지의 연구가 주로 설류에 관한 것이고 지역적으로도 남한에 국한된 종류들이어서 앞으로 새로운 종류가 더 많이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3) 조류. 한국 내륙지방의 하천이나 호수 및 연안지대의 해수에서 생육하는 조류에는 담수조류가 약 1,400종, 해조류가 약 700종으로 밝혀져 있는데 이 중에는 한국의 고유한 식물들도 밝혀져 있다. 이를테면 담수산 녹조류 미소포자과의 스트리올라타, 남조류 소고체과의 레모타, 하마토이데아 브레비아루티쿨라타 헤메토이디어 브리비아티큘레터 등은 한국에서 채집, 동정된 신종들이고 해조류 중에서 제주분홍말과 분홍염주말은 한국산 신속식물들이다. 특히 해조류에 관한 한국 연안의 지리적인 분포는 비교적 자세히 알려져 있는데 원산만 이북의 동해안 북부 지역은 일본 홋카이도 북해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해조상과 유사하여 미끌토박, 다시마류와 같은 북방계 특유의 해조들과 우뭇가사리, 멱, 무자반 등의 온대계 해조류들이 혼생하여 그 구성비는 북방계 29%, 온대계 51%, 남방계 2%, 범사계종 18%로 되어 한국의 연안 중에서 북방계 해조류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한편 원산만에서 영일만 남쪽까지의 동해안 중남부에는 북방계 해조류로서 마른나무, 분홍치, 게다시마, 참빗가지 등과 구멍쇠미역, 수미역 등이 자라고 남방계로서는 실그물 바탕말, 구멍블레기말, 가는잎 송진내, 가시우무 등이 함께 생육하는데 그 구성비는 북방계 10%, 온대계 70%, 남방계 4%, 범세계종 16%이다. 남해안과 울릉도군은 북방계로서 호파래, 뜸부기, 김류, 미끌토박, 바다 참나무잎, 안티탐리온 등과 남방계로서는 실그물 바탕말, 호파래, 청각, 국수나물, 방황개발, 산호말 등이 함께 생육하는데 이들의 구성비는 북방계 6%, 온대계 76%, 남방계 5%, 범세계종 13%이다. 서해안은 해조상이 매우 빈약하여 북방계 6%, 온대계 71%, 남방계 4%, 범세계종 20%로 남해안 서쪽과 비슷하고 싹새기 외에는 특별한 북방계 해조류를 볼 수 없는 점이 특이하다. 제주도는 뜸부기, 가는 빨간 검둥이 등의 북방계 해조류와 그물공말, 인맥말,